네, 안녕하세요. 제블입니다. 네,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8월 중에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있던데, 일단 하이닉스가 신청 자체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뭐 저희가 구체적인 ADR의 일정이나 뭐 규모, 방법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뭐 시장 반응 같은 거를 보면 뭐 일단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단 나스닥으로 가는 것은 확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기사 본문을 보면 6월 22일 주에 SEC에서 하이닉스 ADR 상장 여부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 그런 승인된다는 뉴스가 뜨게 되면 또 주목을 받게 되고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이 ADR 상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또 ADR 상장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개미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그쪽 반응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네, 혹시라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개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가장 날것의 반응을 보기 좋은 곳이 레딧이죠. 네, 따라서 이 레딧에 보니까 이게 4일 전에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글인데, 이 게시물에서도 말을 하는 게 뭐 하이닉스는 손쉬운 돈벌이인가 아니면 내가 바보인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 여름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IB 계좌에 현금을 지금 이체하고 있는 중이다, 입금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게 한국 할인이 실제 하느냐. 이게 지금 뭐 사이트를 구글 번역 제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네, 외국인들도 그 부분을 좀 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댓글도 54개 달리고 뭐 되게 핫한 글이었는데, 배댓을 보면 이 배댓 쓴 사람도 되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보는 게 한국 증시 할인,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네, 뼈 때리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통화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이고, 또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노조 파업이나 뭐 재벌 자녀의 회사 지분 상속, 뭐 중국 반도체, 뭐 우리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몇 주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는 좀 네, 망언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 같은 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 메모리 관련 주식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사야 할까요? 라는 네, 의문을 제기하는데, 댓글들이 대다수로 좀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지적입니다. 뭐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이 외국인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는 듯한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또 보면 좋을 만한 댓글이 이 댓글인데, 뭐 자기 생각에는 미국 ADR 상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이미 디램 ETF나 IBKR을 통해서 네, 하이닉스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맞는 소리이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디램 ETF가 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디램 제조업체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거기서도 지금 충분히 하이닉스의 비중이 꽤 높아가지고 뭐 디램 ETF를 통해서도 뭐 하이닉스를 지금도 많이 살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일단 이 글 자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논의하는 그런 글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댓글들이 이런 식으로 달린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댓글들을 보자면, 보니까 놀랍게도 네, 레딧에 SK 하이닉스 단독 게시판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8일에 생성이 된 그런 게시판이고요. 저도 이제 보자마자 가입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SK 하이닉스 주식 매수 방법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유로 티커,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독일에도 이제 ADR 비슷한 GDR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한국 직송 브로커 끼고 이제 한국 코스피에서 곧바로 사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한국 개장 시간에 맞춰야 되고 뭐 원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이닉스나 삼성은 한국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인사이트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맞는 소리긴 하죠. 그냥 코스피 추종하는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디림 ETF 사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게시판을 보면 외국 개인들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면 뭐 중국산 DDR5가 SK하이닉스 수익성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최근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뭐 그 영상을 보면 뭐 결국 중국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네, 이런 짤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파월이 뭐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나, 뭐 6월 9일에는 한국 증시에서 16%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밈 주식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고요. 제가 옛날에 샌디스크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샌디스크가 $900였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샌디스크가 미국에서 뭐 민주시화가 되더니 갑자기 지금은 $2,000가 넘는 그런 주식이 됐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양상을 보면 미국 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메모리 주식으로서, 네, 민주시화 돼 가고 있는 것을, 네,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이닉스가 미국 개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핫한 것은 맞는데, 이제 개 중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뭐 이미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하이닉스 ADR에 관해서 개인 말고 이제 시장의 시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ADR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딱 압축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코스피에 상장된 하이닉스를 곧바로 살 수 없으니까, 뭐 중간에 이제 JP 모건이나 뭐 시티뱅크, 도이치뱅크 같은 미국 예탁은행을 사이에 두고 이제 이런 기관들이 코스피에 있는 하이닉스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ADR이라는 증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 증서를 이제 미국의 개인이나 기관한테 파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 하이닉스가 이 ADR로 팔 주식을 마련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기존 주식을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 ADR 상장만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딱 봐도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주식을 파는 이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뭐 주식 수는 동일한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가 되니까, 네, 비례해서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보통 시장은 첫 번째 방법, 이 기존 주식을 사가는 방식을 더 선호를 하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네,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고요. 네, 물론 하이닉스가 지금 ADR 신청 자체를 컨피덴셜로 해가지고 뭐 어느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시장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겠죠. 네,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신청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상장으로 최대 1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 신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기존 주식 가지고만 ADR을 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뭐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 14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회사에 꽂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IBK 자산운용의 어떤 펀드 매니저 분이 왜 굳이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뭐, 네,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미국 상장을 추진했었으면 이제 모두가 해피했을 것인데라고 하면서 조금, 네,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이제 시민 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 단체에서 말하는 게 신주 발행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그냥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개정된 한국의 법률을 훼손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정된 한국의 법률이라는 게 이제 작년 7월에 개정된 상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7월에 상법이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됐었는데, 이 382조의 3 제2항을 보시면 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고 아주 강행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신주 발행식의 ADR 상장이 과연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뭐 지금 하이닉스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보니까 잉여 현금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신주를 발행해야 되느냐, 뭐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크게 나왔었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갑자기 찌라시로 뭐 100조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뭐 하이닉스가 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는데 뭐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뭐 주주 환원 규모 뭐 100조 정도의 규모는 뭐 검토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뭐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 측에서도 뭐 저런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뭐 개정된 뭐 상법이랑도 연관이 있는 민감한 이슈니까 뭐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신주를 얼마나 발행을 한다는 것이냐? 네, 그게 지금 중요하겠죠. 네, 물론 그 규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론한 숫자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일단 이 SK스퀘어가 현재 하이닉스 지분의 2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자 지주 회사인데 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하이닉스 지분의 20% 이상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20%라는 숫자를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신주를 시장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주식의 약 2.5% 규모인 1780만 주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지금 뭐 하이닉스 주가라든지 이제 환율 같은 걸로 계산을 해 보면 약 277억 달러, 뭐 하나로는 약 42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 신주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큰 숫자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곧바로 25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 정도 금액으로 지금 나스닥에 반도체 주식으로서 IPO를 하겠다라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규모가 크면 좋은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주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져 가지고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이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ETF를 통한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인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거는 본주도 아니고 ADR인데 이게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냐? 보니까 됩니다. 네. 보통주뿐만 아니라 인제 ADR도 네, 편입이 될 수 있고요. TSMC도 ADR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인제 찾아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인제 6개월 이상 거래가 됐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인제 월 150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해서 당연히 인제 곧바로 편입이 되는 거는 아닌데 뭐 이 정도 기세라면 네, 편입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그러면서 인제 이 기사에서도 말을 하는 게 27년도 9월에 인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기 변경이 있는데 그때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인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7년 네 9월 이때 외워두시면 되고요. 네, 근데 반면에 규모가 커 가지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신주 발행이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 뭐 기존 주식의 희석률이 더 크다라는 것은 인제 당연한 것이고 네,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시장이 소화하기 버거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사도 지금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인제 올 초에 ADR을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주가가 7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배 가까이 뛰어 가지고 지금 ADR의 규모 자금이 네 277억 달러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 정도 규모면 아무리 메모리가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핫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한 번에 소화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사실상 새로운 IPO나 다름없는 것인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스페이스X니 오픈 AI니 해야 될 IPO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그런 애들 지금 준비하기도 바쁜데 하이닉스 ADR까지 이렇게나 큰 규모로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가
이 역매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ADR이 거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 ADR이 본주보다 싸게 된다면, 즉 본주가 더 비싸게 된다면 이 본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관들이 굳이 미국 증시에서 팔 이유가 없죠. 바로 코스피에다가 팔면 차익이 바로 발생하니까 그 물량들이 코스피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코스피에 풀리게 되니까 이 코스피에 있는 본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를 좀 찾아봤었는데 뭐 아르헨티나 기업이나 인제 인도 기업이 ADR 상장했다가 역매도를 맞았다라는 사례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핫한 기업이 ADR 상장했다가 뭐 역매도를 크게 맞았다라는 사례는 잘 안 나왔습니다. 네,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안 나왔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그 TSMC도 ADR 상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논문은 대만의 명천대학교의 야오툰챙이라는 교수님이 인제 쓰신 논문인데, 이 TSMC ADR이 국내 본주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즉 대만에 있는 TSMC 본주보다 미국에 있는 TSMC ADR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인제 분석을 한 논문이고요. 그 논문을 보시면 2020 년에서 2023년 동안 TSMC ADR은 대만 본주보다 약 1.8에서 3.3% 프리미엄을 보였고, 특히 인제 2020 년에서 2023년 3년 동안은 약 2.58%를 보였다라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가격 발견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격 발견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미국 시장은 유동성이 높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발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논문을 봤는데 뭐 이 가격 발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는 안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위한 새로운 논리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미국 시장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애널리스트들만 보더라도 갑자기 뭐 마이크론 목표가를 뭐 3배 넘게 올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뭐 그런 일이 하이닉스에게도 뭐 충분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인제 오늘은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인제 시장 반응을 분석해 봤는데요. 저도 인제 하이닉스 주중 입장으로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